자, 이번 시간에는 동적 평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개념 1에서 가역 반응에서 나오는데 가역 반응,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반응과 역반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화학 반응식이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A랑 B라는 반응물이 반응을 해서 C와 D라는 생성물이 생겼다. 라는 화학 반응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면은 요거는 정반응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뭐 역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치? 자, 이렇게 반대로 왼쪽으로 진행을 하면 뭐라 그래? 이제 이거를 역반응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가역과 비가역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보시면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반면에 비가역 역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래서 가역 반응에서 조건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라고 돼 있네요. 그지? 반면에 비가역은 뭐래?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상온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가역부터 보게 되면은 자, 어떻게 나타내는데? 자, 요렇게 자, 이쪽도 일어나고 이쪽도 일어난다. 즉 아까 화학 반응식을 생각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가 되는 반응이 있는데 오케이.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화살표를 쳐가지고 가역 반응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해서 물은 증발하여 수증기로 되었다가 다시 응축되어 액체 상태인 물로 된다. 그쵸? 뭐 증발을 하기도 하고 다시 응축돼서 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쵸? 자, 그걸 표현을 지금 어떻게 했어? H2O 리퀴드, H2O 가스 이게 뭐다? 지금 이쪽으로도 진행되고 이쪽으로도 진행된다라고 하고 있지. 요거는 가역 반응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이 예시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예시도 가볍게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가역 반응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비가역 반응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시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시 보시면 푸른색의 황산구리 5수화물을 가열하면 일단은 황산구리 5수화물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색이래? 푸른색이라고 하네. 이 색깔도 한번 체크는 해두세요. 자, 황산구리 5수화물은 푸른색인데 5수화물이라는 건 뭐냐면 물 분자 5개가 그냥 붙었다라는 얘기야. 별거 아니야. 황산구리에 물 분자 5개가 붙어있는 수화물. 오케이? 자, 이거를 가열하면 어떻게 되겠어? 물 분자가 날아가겠지. 그치? 자, 물 분자가 날아가니까 뭐가 나온대? 흰색의 황산구리 무수화물. 자, 흰색의 황산구리 무수물. 그러니까 물이 날아갔으니까 그냥 황산구리겠죠. 그치? 물이 붙지 않은 황산구리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색이라고? 흰색이라고 하네요. 그치? 로 되었다가 다시 물과 반응하면 푸른색으로 된다. 왜? 다시 물에다가 빠치면 어떻게 되니까? 다시금 물 분자가 붙어가지고 황산구리 5수화물이 될 테니까. 그쵸? 그래서 요것도 뭐다? 가역 반응이구나. 그치? 물을 붙이면 뭐다? 푸른색. 물을 날리면 뭐다? 흰색. 이렇게 정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구나. 자, 그 다음 세 번째.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석회암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물과 반응하여 탄산수소 칼슘으로 되어 물에 녹았다가 다시 탄산칼슘 물 이산화탄소로 된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뭐 여기 석회동굴 종유석 석순이 형성되는 것은 이 반응 때문이다라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뭐 중요하진 않은데 간단하게 석회동굴 형성 과정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땅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이제 땅입니다. 자, 사람이 뭐 이렇게 있어. 자, 근데 밑에 이제 뭐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흐를 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 이제 CaCO3 석회층으로 된 어떤 석회석층인데 여기에 지하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오케이? 지하수가 흐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반응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석회석이 지금 어떻게 됐어? 물과 반응을 해가지고 CaHCO3 수용액이 돼버렸지. 그치? 즉 석회석이 녹아버린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지하수가 쭉 하고 흐르면서 석회석이 녹아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런 동굴 같은 게 생겨버리는 거야. 지하수가 흐른 쪽은 확 하고 뚫려버리는 거고.
오케이? 자, 이렇게 생겨버리는 게 석회동굴입니다. 아하. 쭉 하고 녹여가지고 그냥 빵 하고 뚫리는 거라고. 자, 이게 지금 요 반응식의 정반응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물이 석회석을 녹이는 반응. 근데 문제는 동굴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동굴 보면은 요런 것들이 있어요. 죽순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석순, 그치? 그 다음에 기둥주자 써가지고 석주, 그 다음에 고드름처럼 달려있는 종유석. 동굴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얘네들이 왜 생겼냐? 이거에 대한 역반응 때문에 생긴 거야. 이거에 대한 역반응. 자, 분명히 수용액 상태로 있었는데 보시면 여기서 막 물 막 똑똑똑 떨어지고 막 그러고 있거든. 그치?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여기에 다시 CaCO3가 돌처럼 붙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석순, 석주, 종유석 같은 게 생기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즉, 요 반응에서 일단은 요렇게 정반응이 뭐라? 정반응이 석회동굴 형성이야. 정반응이 석회동굴 형성. 그 다음에 이 역반응이 뭐다? 석순, 석주, 종유석 같은 것들이 생기는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가역반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비가역 반응 보시면은 어떻다? 역반응이 웬만하면은 안 일어나는, 그치? 역반응이 웬만하면 안 일어나는 반응. 그래서 예시가 4개가 있는데 이 예시 같은 경우는 그냥 외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비가역 같은 경우는 몇 개 뭐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첫 번째 연소 반응 뭐야?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가지고 CO2가 생성되는 반응이 나와 있는데 이뿐 아니라 뭐 CH4 같은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 같은 경우도 역시 뭐다? 비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화석연료의 연소가 만약에 가역 반응이면 이건 노벨상감이야. 왜? 휘발유를 연소시켜가지고 자동차를 이렇게 슝하고 굴렸는데 거기서 다시 휘발유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다? 연소 반응은 비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다라고 해가지고 염산에 마그네슘 빠쳐가지고 수소기체 발생하는 반응이 있네요. 그쵸? 기체가 발생한 거를 다시 모아가지고 이거를 고체로 만든다, 뭐 다시 이전으로 돌린다. 이거는 대부분이 그냥 비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체 발생 반응도 비가역이다. 그 다음 중화 반응 있죠. 그쵸? 산과 염기가 반응해가지고 물과 염이 생성되는 반응. 중화 반응 역시 뭐다? 비가역이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수용액간 반응으로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앙금 생성 반응 역시 뭐다? 비가역이다. 그래서 4가지 연소, 그 다음 기체 생성, 그 다음 중화 반응, 그 다음 앙금 생성 반응. 얘네들은 뭐다?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꼭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자, 필수 개념 2에서 동적 평형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죠? 동적 평형 먼저 한번 보면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다라고 돼 있죠. 그치?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상평형에서 나오게 될 텐데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있다라고 해볼게. 자, 이 밀폐된 공간에다가 내가 이렇게 물을 부어놨어. 오케이? 자, 물을 부어놨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뭐 바닥에다 그냥 물 쫙 하고 찌끄리면 다음날 되면 없죠? 알아서 증발을 합니다. 그치? 자, 물 분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증발을 할 거야. 증발을 할 건데 증발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수증기 같은 게 막 생기겠죠? 수증기가 생기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응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또 더 증발을 하게 되면 어때? 수증기 분자가 더 많아지겠지? 그러면은 응축되는 양도 많아지게 돼. 오케이? 역시 또 증발을 하게 되면은 수증기가 엄청나게 많아지겠네. 그치? 그러면은 이제는 뭐다? 응축되는 양도 커지게 됩니다. 뭐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자, 그러면 언젠가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증발하는 양과 다시 응축되는 양이 똑같아질 때가 있을 거야. 그치? 자, 증발량이 더 많을 때는 분명히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거든. 그치? 증발을 했으니까. 그치? 근데 증발하는 양과 응축되는 양이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젠 더 이상 물이 줄지 않겠지. 그치? 물이 줄지 않으니까 우리가 느꼈을 때는 뭐 증발도 안 하고 응축도 안 하고 있구나. 아무 반응도 일어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뭐다? 증발도 하고 있고 응축도 하고 있는 거라고. 단 뭐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은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래서 동적 평형 다시 한번 보면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그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다?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즉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 특징을 한번 볼게. 특징 첫 번째 뭐래?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돼 있죠. 그쵸? 자, 당연히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가는 게 정반응이고 생성물에서 반응물 가는 게 역반응이잖아. 그치? 근데 그 속도가 같다라는 거는 뭐야? 생성물이 생기는 만큼 반응물도 똑같이 생기고 있는 거야. 그치? 생성물이 줄어드는 만큼 반응물도 똑같이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때? 농도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반응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생성물 쪽으로 갈 테니까 점점 농도가 줄어들다가 특정 시점이 지나면 어때? 일정하죠. 그치? 다음 생성물 같은 경우는 어때? 당연히 점점 늘어나겠지. 생성물은 처음에 없었다가. 그치? 그러다 특정 시점이 되면은 이제는 생성물도 일정하잖아. 그치? 이때 생성물과 반응물이 더 이상 늘거나 줄어들지 않을 때 이때를 뭐다?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때를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구나. 그쵸? 자, 생성물과 반응물의 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아니라고. 그쵸? 반응은 일어나고 있으나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특징 2.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라고 돼 있죠. 보시면 정반응 속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일정해지죠. 정반응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해. 어쨌든 반응물의 농도가 점점 줄어들긴 할 테니까. 동적 평형이 될 때까지는. 그치? 농도가 적으면 속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반응물이 적어지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역반응 속도는 당연하게도 어때?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지면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지. 이때가 뭐다? 동적 평형 상태다. 즉 반응 속도가 0인 게 아니라 그치? 정반응과 역반응은 어찌됐든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동적 평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내기 좋은 소스긴 한데 NO2와 N2O4의 동적 평형 상태다 해가지고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뭐 내신에서도 잘 내는 거고 수능에서도 낼 확률이 매우 높은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 20도씨에서 적갈색의 NO2. 자, 외워두셔야 됩니다. NO2 기체는 적갈색입니다. 오케이. 자, 또는 무색의 N2O4. 자, 무색의 N2O4. N2O4는 무색입니다. 색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를 밀폐 용기에 넣어두면 용기 내 기체의 색이 연한 갈색으로 유지된다. 이것은 요 반응 ENO2. 자, 일단 좀 크게 적을게요. ENO2가 N2O4가 되는 반응인데 이거 가역 반응이거든. 오케이. 자, 이런 이제 가역 반응인데 얘가 결국에서는 어떻게 된다? 동적 평형 상태에 결국에서는 도달하기 때문에 오케이? 연한 갈색으로 유지가 되는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네. 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자, 이 NO2가 N2O4가 된다. 이제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게 무슨 색이다? 적갈색이다. 그죠? 이게 무슨 색이다? 무색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실험 1에서 예를 들어서 실험 1에서 얘를 뭐 2개만큼 넣었다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얘를 2개만큼 넣으면은 어찌됐든 생성물이 생기기는 할 거야. 그치? 자, 생성물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거라는 거야. 자, 2x만큼 사라지면은 화학 반응식이니까 얘가 x만큼 나오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동적 평형 상태에서 혹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얘도 남아 있어 이만큼. 오케이? 그 다음 얘도 나오긴 나와 요만큼. 근데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이 비율이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비율 변화 없이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라고. 그러면 어쨌든 진행이 되는 동안 처음에는 NO2만 있었으니까 적갈색이었을 거거든. 그치? 근데 NO2가 점점 사라지면서 N2O4가 점점점 나오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적갈색은 점점 옅어지면서 무색의 기체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치? 그래서 연한 갈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두 번째, 뭐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칩시다. N2O4를 뭐 이만큼 넣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생성물만 넣었으니까
생성물만 넣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반응물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Y만큼 사라지고, 그쵸? NO2가 2Y만큼 나오게 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쵸? 자, 반응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얘는 2Y만큼, 얘는 뭐야? 2-Y만큼 유지가 되게 된다라는 거야. 어때? 동적 평형일 때. 그치?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자, 요거 대 요거랑 요거 대 요거는 오케이. 자, 실험 1과 실험 2에서 지금 조건이 약간 다르기는 하죠. 그치? 조건이 다르지만은 NO2와 N2O4, NO2와 N2O4 이 비율은 온도가 같으면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오케이? 온도가 같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어떨 때? 동적 평형일 때. 아시겠죠? 자, 요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상평형에 가서 나오고 있네요. 같은 물질이 서로 다른 상태로 함께 존재하면서 상호 변환되는 속도가 같아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돼 있네. 아까 내가 들었던 예시랑 비슷한 건데 보니까 자, 밀폐된 용기 안에 지금 물이 지금 이렇게 담겨 있죠. 밀폐된 용기입니다. 자, 처음에는 어때?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클 거야. 여기가 만약에 진공이었다라고 하면 수증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증발은 엄청나게 되고 있겠죠. 그치? 증발은 엄청나게 되고 있지만 수증기가 아직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만 조금씩 응축이 되고 있을 거야. 그치? 자, 근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물의 수위가 슉 하고 줄어들어가지고 더 이상 줄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올 거야. 이때가 뭐다? 동적 평형 상태다. 근데 동적 평형 상태라는 건 반응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어떻게? 자, 증발은 여전히 하고 있어. 그치? 근데 어떻게 된다? 응축도 같은 속도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이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를 뭐라 그런다? 상평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되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래프 하나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증발 속도, 다음 응축 속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 일단은 증발 속도는 지금 어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쵸? 증발 속도는 계속해서 일정합니다. 근데 뭐가 변하고 있어? 응축 속도가 변하고 있죠. 왜?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응축될 놈이 많아졌잖아. 그치? 그만큼 응축 속도는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언제까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즉 무슨 상태? 동적 평형 상태까지는 뭐다? 응축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뒤부터는 뭐다? 속도 변화가 없다. 동적 평형이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 어떻다? 항상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용해평형으로 가봅시다. 용해평형 보시면은 용액에서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는 속도가 석출되는 속도보다 크면 불포화 상태, 그 다음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으면 포화 상태라 하며 이때가 용해평형 상태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림이 지금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간단하게 실생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고. 자, 이렇게 이제 물이 있어. 오케이? 이렇게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각설탕을 넣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다가 각설탕을 이렇게 넣습니다. 각설탕을 넣고 이제 보면은 뭐가 뭐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면서 각설탕이 조금씩 녹을 거야. 그치? 녹을 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각설탕이 작아지는데 더 이상 작아지지 않는 시기가 올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더 이상 각설탕이 물에 녹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뭐다? 녹고 있다라는 거야. 자, 처음에 각설탕을 슉 하고 넣고 그냥 순수한 물일 때는 각설탕이 녹는 속도가 더 빨라. 오케이? 근데 녹으면서 물에 어찌됐든 설탕 입자들이 떠다니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응축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응축되는 속도보다 녹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다시 붙는 속도보다 오케이? 물로 이제 쭉 하고 각설탕이 빠져나가면서 사이즈가 점점 줄어드는 거라고. 근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이제 각설탕이 녹는 속도랑 다시 각설탕으로 붙는 속도가 똑같아진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거를 뭐라 그런다? 용해평형 상태다라고 한다.
자, 각설탕의 사이즈는 더 이상 줄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이즈는 일정한데 녹고는 있어. 오케이? 녹고도 있고 단. 녹고 있는 애랑 붓고 있는 애의 속도가 뭐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게 뭐다? 용해평형이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용해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용해도라는 개념이 뭐냐? 용매 100g에 용질 몇 그램 녹니? 이게 이제 용해도라는 개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 100g에 설탕이 30g까지 녹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자, 물 100g에 설탕이 30g까지 녹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물이 이렇게 있어. 여기다가 설탕을 50g 넣었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점점 이제 녹을 거야. 그치? 점점 녹으면서 설탕은 어떻게 돼? 점점 줄게 되겠죠. 그치? 자, 줄긴 줄는데 언제까지 줄어? 몇 그램 될 때까지 줄어? 20g 될 때까지 줄게 될 거라고. 왜? 물 100g은 몇 g까지 녹일 수 있으니까? 30g까지 녹일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20g이 됐을 때는 반응을 한다, 안 한다? 하고는 있다. 그치? 반응을 하고는 있어. 어떻게? 녹고 있는 거야. 그치? 녹고는 있는데 다시 붓고 있는 애도 있는 거야. 근데 그 속도가 똑같은 거야. 오케이. 이게 뭐다? 용해평형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요 용해도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라면 스프로 생각하면 편한데 찬물에다 라면 스프 쿵 하고 타가지고 이거 슉 해봤자 녹습니까? 잘 안 녹아. 그치? 그건 잘 안 녹는데 끓는 물에다가 라면 스프 팍 하고 넣으면 바로 녹아버리잖아. 그치? 그게 이제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뭐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를 하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내려갈수록 용해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콜라 같은 경우는 미지근하면은 뭐 탄산도 없고 막 그렇잖아. 그치? 근데 시원한 콜라 같은 경우는 톡톡 쏘는 맛이 강하죠. 그게 기체가 온도가 낮을 때 더 잘 녹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용해도라는 개념은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학년도 6월 모평 화투에서 내려온 문제네요. 봅시다. 다음은 NO2로부터 N2O4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그래서 일단은 화학 반응식 좀 크게 써놓을게요. NO2, 다음 N2O4. 자, 그림은 1리터의 강철 용기에 들어있는 반응전 기체 상태 가해사를 모형으로 나타냈고 요 동골배기와 요 동골배기는 각각 1몰의 요 녀석과 요 녀석이다. 그러니까 동골배기 하나당 1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가나다는 각각 평형 1, 2, 3에 도달하였다. 여기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라는 조건입니다. 그쵸? 자, 그럼 한번 볼 건데 일단은 1, 2를 한번 보면은 자, 실험 1 같은 경우는 자, 실험 가라고 해야겠네요. 자, 실험 가. 자, 실험 가 같은 경우는 동골배기가 지금 4개가 있네요. 그치? NO2가 지금 4개가 있으니까 요 녀석이 4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험 나 같은 경우는 지금 N2O4가 2개가 있다라고 하고 있지? 그치? 자, 반응을 한번 시켜볼 건데 그냥 대략적으로 2대1로 반응을 하니까 그냥 2개 빠지고 1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게. 오케이? 자, 2개 빠지고 1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NO2 대 N2O4가 2대1인 상태가 동적 평형이 되는 거야. 오케이? 뭐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게 찝찝하면은 -3 플러스 1.5 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어찌됐든 반응물도 일부 남고 생성물도 일부 있고. 오케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하는 상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되겠네. 2대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얘도. 온도가 지금 일정하다. 지금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다라 그랬지. 그치?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 비율이 똑같아야 되거든. 2대1이 돼야 되거든. 그럼 반응 어떻게 하겠어? 하나 빠지고, 그 다음 2개 나와가지고, 얘도 어떻게 돼? 2대1이 돼야겠죠. 그치? 몰수까지 똑같네요, 나는. 그치?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다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돼 있죠? 요거 두 개, 그다음 요거 두 개.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숫자가 딱 안 잡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2대 1로 반응해야 되니까 얘가 2x 빠지고 얘가 x만큼 나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지금 내가 잡은 숫자로는 이쪽이 더 크니까 얘가 빠져야겠네. N2O4가 x만큼 빠지고 그 다음에 얘가 2x만큼 나온다. 그래야 뭐 2대 1 뭐 이런 숫자를 맞출 수가 있겠지. 자, 쓱 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NO2 같은 경우는 2-2x, 그지? 그 다음에 N2O4는 2-x, 2 플러스 2x죠. 자, 이렇게 되게 될 텐데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요거 대 요거는 뭐다? 똑같이, 위에랑 똑같이 2대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계산을 하면은 2 플러스 2x 대 2-x가 뭐라고? 온도가 일정하니까 2대 1이다. 즉 이 비율은 똑같아야 된다.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4-2x는 2 플러스 2x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x는 뭐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x가 2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다에서는 지금 뭐다? 얘가 3개 있고 그 다음 얘가 1.5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맞죠? 자, 실험을 전부 이제 해봤으니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가볼게요. 기억! 나로부터 2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기체의 총 분자수는 증가한다라 그랬네. 나에서 기체 분자수 증가한다 그랬는데 기체가 처음에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지. 2개 있었는데 총 몇 개 됐어? 3개가 됐네요. 그치? 그러니까 총 분자수 증가한다.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니은 1과 2에서 NO2의 농도는 같다라 그랬는데 여기서 농도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 몰농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피분의 몰수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부피를 뭘로 줬어? 지금 1리터의 강철 용기다라 그랬지? 그치? 부피가 1이니까 그냥 여기서 농도는 몰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1과 2에서 NO2의 몰수는 같다라는 소리인데 자, 얘가 4개, 지금 얘가 2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반응이 끝났을 때 이 비율을 똑같이 맞춰주게 되면 결국은 뭐다? NO2 2개, 그치? 나에서도 뭐다? NO2 2개가 남게 되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농도는 같다. 이것도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N2O4의 농도는 2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자, 농도는 그랬으니까 농도 뭐라고? 몰수에 비례한다라 그랬지. 2에서는 N2O4 몇 개? 1개야. 그치? 근데 다에서는 어때? 몇 개야? 1.5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2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뭐다? 3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가주셔야겠죠. 그치? 디귿은 틀린 지문 답은 3번 되겠습니다.